이해찬 전 총리 의원 어제 대정부 질의를 했는데 먼저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고 어떤 말씀하셨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보시죠. 들어가십시오.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가십시오. 드릴까요? 진실한 답변이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 저 말씀을 보니까 저희는 과거 총리 때는 뭐라고 했죠? 총리 때 이런 말 했습니다. 오히려 버럭했습니다, 본인이. 네. 나 훈계 들으러 여기 온 거 아니다. 예. 국무위원에게 예의를 갖춰라. 뭐 훈계 들어오는 거 아니다. 예. 제대로 질문을 해라.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예. 또 뭐 별꼴 다 보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어제 15년 만에 국회 대정부 질문에 서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 예. 이 모습에 대해서 많은 기자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아마 관심이 있었을 겁니다. 왜? 바로 버럭 해찬 총리 바로 예. 그 시절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 다시 국무총리를 하고 나서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얼마만큼 본인이 강조하던 품격과 예의를 지킬 수 있을까? 예, 그런 의미에서 좀 관심을 가졌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국무총리를 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다선 의원이기 때문에 어떤 그 국정에 대해서 정말 점잖은 훈수를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했었습니다. 근데 둘 다 어긋났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했던 얘기 하나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 총리 시절 얘기 한 번 더 보시죠. 저는 총리처럼 그런 브로커하고 놀아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총리처럼 그런 브로커들부터 정치연금 받아본 일 없습니다. 인신모욕하지 마십시오. 인신모욕이라니요?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잘못된 거 브로커하고 놀아났단 말입니까? 놀아났다고 했습니까? 지금 뭐라고 지냈습니까? 총리하고 브로커처럼 그래 어울려 골프 친 일 없다 이겁니다. 브로커하고 놀아난 적 없어요. 놀아났잖아요 골프 치고. 언제 놀았어요? 나는 그런 일 없어요. 브로커들 그런 사람들하고 정책만 받거나 정책질의 하세요. 정책질의. 예, 지금 과거 영상인데 저 영상을 보면 강요 시절에 이해찬 총리는 국회의원들한테 독설 또는 굉장히 당당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황교안 장관이 오히려 좀 불쌍해 보인다 이런 얘기가 할 정도로 수에 몰렸습니다. 예, 저분이 그 총리 시절에 예. 진보 정상회담이다 이래서 유럽에서 각국 진보 정당들의 수뇌부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갔었어요. 예. 근데 기자들하고 폭탄주를 돌리면서 이 노무현 이해찬 정부라고 본인 그래서, 정부네. 예, 그래서 구설수에도 한번 올랐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국가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골프를 치러 갔다가 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해찬 의원 전 총리의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아주인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조금 전에 나왔지만 총리 시절에는 왜 총리에게 훈계를 하느냐 이렇게 굉장히 화를 냈고요. 본인이 의원일 때는 강요에게 이제 장관에게 진정성 없어서 난 안 듣겠다. 대답하지 마라. 그리고 이건 어떻습니까? 과거에 이해찬 총리는 본인 의원직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완구 총리에게는 선언해라. 의원 그만둔다. 또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이제 없어져야 된다. 나라가 망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본인에게 맞지 않는 얘기가 나오니까 본인이 원치 않는. 과거에는 하는 결정을 환영을 하고. 마지막은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문제 있는 발언입니다. 어쨌거나 위에서 원래 입장이 바뀌면 사람이 변합니까, 위원장님? 글쎄 저는요. 이 두 분이 워낙 지금 이해찬 전 총리를 이렇게 막 비난 일색으로 나오시니까 뭔가 조금 변호를 좀 해주고 싶은데 예를 들자면은 이완구 총리한테 의원직 내놓으라는 것은 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봐요. 본인 안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 시절하고 좀 다르니까. 이제 그런데 제가 지금 왜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아까 황교안 장관한테 이해찬 총리 전 총리가 질문하면서 화를 내는 것은 이완구 총리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완구 총리는 도와주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이번 지금 대정부 질문을 총리 때 전에부터 시작하면 한 십몇 년 동안 안 하다가 이번에 대정부 질문 첫 번째 주자로 야당 주자로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완구 총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완구 총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서 나온 거라고 저는 봅니다. 유도하는 것과 무관하게 본인은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은 하지 말아라. 물론 근데 그것은 잘못되었고 그다음에 다만 이제 지금처럼 6명이나 내각에 이 새누리당 의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또 거기다가 총리까지도 지금 곧 이제 내년 4월 선거가 있으면은 1월 달에는 전부 다 그만둬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 전부 다 감안해 가지고 오는데 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완구 총리와 이해찬 의원이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아, 두 분은 가까운 사이다. 예, 우선은 그러면- 예, 예. 하나만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예. 지금 세종시 문제 와가지고 여야 상관없이 충청도를 위해서 또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노력한 분들이 이완구 총리하고 알겠습니다. 이해찬 의원입니다. 예. 예, 요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주변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총리 때는 의원들한테 화를 내고 본인이 의원 때는 강요를 몰아세우고 이것이 이른바 진보 출신들의 정의의 독점, 나는 다 옳다. 내가 하는 것은 나는 어떻게 해도 나는 옳은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고 저쪽은 틀렸다라는 어떤 정의의 독점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제 이해찬 의원의 질문 태도가 예. 바로 비판을 받는 것이 과거 국무총리 시절에게 의원에게 그렇게 고압적으로 했던 것. 예. 그리고 의원에게 예의를 갖춰라. 질문의 품격을 갖춰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예. 근데 본인은 황교안 장관에게 물어보고 답변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바로 이 이완구 국무총리에게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접근을 했다는 거죠. 이해찬 총리가.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이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 첫 번째 이완구 총리에게 의원직 내놔라. 이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해찬 의원이 어떻게 보면은 금방 위원장님. 민 위원장이 얘기하셨습니다만 조언을 한 거예요. 내년 총선이 지금 이제 한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예. 지금 국무위원과 의원을 겸하고 있는 사람이 6명이나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저부터가 내년에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고요. 예. 또 이완구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청사, 이 몸담고 있는 곳이 바로 세종시에 있는데 이 이해찬 국무총리의 현재 지역구가 세종시입니다.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완구 국무총리가 예전부터 가까운 사이이기도 하지만 그 유권자일 가능성도 높은 거죠.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나왔습니다. 오히려 이 법무부 장관 등 강요에 대해서는 막 호통을 치고 입도 못 열게 하고 이런 모습과 이 대비되는 어떻게 보면 가재는 개편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황교안 장관이 세종시 이사하면 그럼 잘 대해줍니까 그러면? 예. 그게 우리 대정부 질문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예. 이 대정부 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바꾼 것은 이제 선진 내각제에서 보는 풍경인데요. 예. 그렇게 바꾼 것은 좀 우리 의회도 민주적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과거처럼 한꺼번에 쫙 묻고 이 동문서답하는 식의 답변이 쭉 나오고 하니까 이 국민들이 보니까 너무 황당하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좀 효율성이 있는 질의응답이 있도록 하자 이러는데 어제 이해찬 총리가 어정단상에서 벌인 질문은 그 일문일답의 모델은 전혀 아닙니다. 그거와는 거리가 너무 먼 것이에요. 예. 거기에다가 이 통진당에 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요. 예. 내가 좀 적어왔는데 통진당 이념과 강령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예. 해산 과정을 보면 헌재가 헌법재판소가 나라를 망친다. 그 뒤에 또 붙인 말이 재미있습니다. 입법부 권한을 무시하는 이런 헌재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지금 그것은요. 국회의원이 어정단상에서 면책특권 아래 한 발언이니까 예. 허용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발언을 미국의 가령 그 헌법재판 기능을 가진 대부분을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이 있었다면 예.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당장 사퇴를 요구를 했을 겁니다. 등기 은퇴. 예, 이것은요 헌법재판소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헌법 자체의 권능을 무시하는 그런 방자한 태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질의응답이 허용되는 범위가 있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헌재가 나라 망친다고 하면 헌재는 전혀 복종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지금 전혀 이해찬 의원의 아전 인수식 발언을 옹호하자는 건 아닙니다. 예. 하지만 이제 당시에 제가 이해찬 의원 당시에 이제 국회 출입 기자를 했으니까 예.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전에 국회라는 것은 뭐 총리나 뭐 부총리나 다 답변 나와가지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의원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시피 하면서 전부 수사로 그쳤어요. 근데 이해찬 당시 뭐 의원은 또 총리하면서도 예. 나와가지고 딱 뭐랄까 뼈가 있는 얘기들만 하고 그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옹호자는 뜻은 아니고 예. 다만 그래서 이해찬 총리가 총리직을 할 때 저런 대정부 질문 답변이 있게 되면은 신문 기사거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조금은 재미가 있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너무 그렇게 이해찬 의원 괜히는 아, 예, 욕하지 예, 말고 예. 재미로서 좀 봐줘도 괜찮을 것 예, 같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좀 짚겠는데요. 이해찬 의원 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어떻게 보면 책임 총리를 했다. 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완구 국무총리 체제 하에서 이 총리와 이 국무위원들에게 좀 이 책임 총리제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조언을 좀 해줬으면 좋았겠다. 근데 이런 부분이 없었다는 점. 그래서 이 6선의 야당 중진, 또 야당의 최다선 의원으로서 좀 어떤 그 원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점을 못했고요. 또 하나는 이 이해찬 의원의 대정부 질문 다음 날인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의 반응이 참 뜨거웠습니다. 이게 뭐 우용근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전직 총리로서 국민의 뜻을 잘 전달했다. 네, 어제 이해찬 의원이 이런 어떤 태도도 보였고 또 이 세월호 참사를 거론하면서 국가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행위다. 이런 예. 얘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것이 어떻게 그 국민의 뜻을 잘 전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용근 원내대표 참 합리적인 분인데 예. 네, 요즘에 조금 태도가 참 이완구 국무총리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원내 지도부의 전략이 뭐였는지도 좀 헷갈리게 했고요. 또 예. 오늘 같은 경우에 이 국민의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해줬습니다. 예, 이해찬 의원 얘기 하나 좀 더 들어보고 말씀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보시죠. 대통령께서 퉁퉁 부른 국수를 먹게 된 경제가 불쌍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국가 원수의 언어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과 그 사람의 사고 능력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겁니다. 사돈 낱말하듯이 그렇게 유체이탈 화법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 말씀 보면서 생각을 한 게 저는 본인이 친노의 좌장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방금 던진 메시지들 세월호 등등을 거론해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세월호에 대한 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집권 3년 차에 들어가는 어떤 박근혜 정부 공격하는 방향성을 친노에게 정해준 게 아니냐 이런 억측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대표라는 현재 대표가 친노의 좌장이기 때문에 이 이해찬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할까 궁금해들 하고 있거든요. 누가 좌장입니까? 네, 그러니까 2011년 말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혁신과 통합이라고 해서 그 민주당 바깥에 있던 친노 세력,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 그리고 현재 문재인 대표 등이 함께 이상한 당대당 통합을 하는 그런 광경이 있었거든요. 그때 함께 왔고 문재인 대표가 어떤 걸 얘기하더라도 그 어떤 그 큰 그림, 설계는 이해찬 의원이 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지배적이었습니다. 문재인 뒤에 이해찬이 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 문재인 대표가 그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척점을 이루면서 계속 여야의 어떤 구도를 설정해 나가는 그 뒤에 어떤 큰 그림은 이해찬 의원이 또 설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15년 만에 등장한 이 이해찬 의원의 대정부 질문 그리고 여기에서 박근혜 정권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그 상당히 의미가 있다. 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죠. 이 혁신과 통합, 혁통이 민주당과 당시에 합당을 하면서 소위 친노계가 당권을 장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9대 국회를 구성하는 이 핵심 당권을 쥐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도 야권 연대는 이 혁통이 사실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방금 우리 조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이 친노계의 좌장의 의미가 더 큽니다. 이분이 이렇게 사실은 이 초재선 의원들이 대정부 질문에 많이 나오는데 최다선 의원이 그 대정부 질문에 나서서 이렇게 음포를 놓고 이렇게 강한 톤으로 얘기를 하고 심지어 아까 우리 조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지 않고 서면 보고만 받았다. 그래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 정치적 책임을 우리가 법적 책임으로 비화를 시켜버린 건데 그렇다면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이 말씀이 면책특권 안에서 진행되는 말씀이 너무 좀 지나친 면이 있었는데 이 친노가 당을 장악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20대 공천 과정까지 친노가 당권을 행사를 할 텐데 어떻게 진행될까? 바로메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